안녕하세요. 신우지입니다. 오늘 원나영 양인 아내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영상을 하나 또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 사고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 제가 하나의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이 노부히로의 그 감독,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남자가 나오죠. 그 남자의 이름은 레이지예요. 레이지의 아버지는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 아버지는 자기가 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 권력들을 가지고 아들에게 계속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되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서 그런 아빠의 모습이 있는데 너도 이제 변호사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반항적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계속해서 그렇게 공부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빠한테 나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학원 선생인 츠보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는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마리오 게임 알고 계시나요? 어렸을 때 되게 그 정겨운 그 포즈에 그 장난감 같은 아주 귀여운 캐릭터를 가지고 공주를 구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의 왕의 이름, 끝판왕의 이름이 쿠파입니다. 쿠파는 그 거북이처럼 생겨갖고 뒤에는 뾰족한 이런 가시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끝판왕을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은 피치 공주가 막 달려와서 그 슈퍼마리오하고 이렇게 포옹을 하고 그 성을 나오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쿠파왕을 제거를 했는데 슈퍼마리오는 갑자기 뒤를 돌아서 피치 공주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피치 공주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배신감이 느낄 겁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어요. 이 끝판왕까지 오는데 레벨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그 인고한 그 시간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츠보타 선생님이 그 레이지한테 얘기를 하고 복수라고 하는 것은 너가 정말 아빠가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변호사를 갈 수 있는 좋은 법대를 가는 거야. 그리고 법대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거지. 쥐도새도 모르게 정말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아빠는 어떨까? 자기의 마음이 되게 흡족하겠지. 그런데 갑자기 졸업식을 할 때 아빠 저 변호사직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빠는 정말 황당하겠지.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서두를 길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웹툰 작가분들하고 웹툰을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이 웹툰 작가분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웹툰 작가들은 1인 스토리도 본인이 쓰고 그 다음에 그림까지 그리는 그렇게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신용준 박사님이 감동근 교수님과 이렇게 대립을 했었던 그 여러 가지의 댓글들을 보았을 텐데 이 웹툰의 시장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1인 작가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권층에 있고 굉장히 힘이 있는 그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와서 거기 댓글에다가 인격을 모독하고 또 심지어 너무나도 듣기 거북한 여러 가지의 비속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작업하던 그 웹툰 작가분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1인 웹툰 작가 분한테 향했던 화살이 갑자기 이분한테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은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더라고 계속 거기에 변명의 글을 계속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쪽에서 댓글을 차단하고 자기 이제 패친에서도 차단을 해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자기 패친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저는 충무로에 굉장히 유명한 사기꾼이라고 하는 분 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제가 충무로에 있는 인쇄회사에 들어가게 됐죠. 그때 거기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저를 보고 놀랐어요. 왜냐면은 충무로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사기꾼의 밑에서 있었던 직원이었고 항상 그 충무로를 올 때마다 그분하고 같이 왔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에 대해서 전혀 몰랐겠죠. 그래서 저 사람도 사기꾼일 거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등 저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저는 굉장히 힘들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까?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새벽 6시에 회사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각각의 자리에 가서 빗자루질을 하고 그 다음에 대걸레질을 하면서 그 자리를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였고요. 그렇게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그렇게 청소를 하였을 때 그 중에는 저를 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몸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와 친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저에게 그때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서 또 오해를 받아서 난감한 상황이 있지 않았나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인간관계에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복수는 정말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을 미안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과 정말 당당해져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저와 함께 싸워주고 방패막이 되어주고 그렇게 보호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멋진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수를 하더라도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볼 수 있는 멋진 복수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왔을 때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함으로 해서 제 자신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렇게 저처럼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편 더 찍을 게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